지금까지 3교시를 진행했고, 그러면 이제 1주차 수업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1, 2, 3교시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은 꼭 인력학에서만 다루는 내용은 아니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계를 갖다 전공하시는 이제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뭐, 인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열전달,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체역학,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전공 과목을 갖다가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제 기초 지식의 내용만 다뤘고, 이제 4교시 이제 요 첫 번째 수업 1강부터 이제 연력학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교재 14페이지에 이제 섹션 1.6을 보시면은 스테이트 앤드 이퀴리브리움이라는 이제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요 이제 스테이트라는 것은 상태고 이퀴리브리움이라는 것은 이제 평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 하면 평형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라는 요 단어의 뜻을 갖다 찾아보기 위해서 구글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사물이나 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즉 어떤 이제 뭐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뭐 내 주변에 이제 뭐 아주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시무룩해가 있거나 뭐 좀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쟤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쟤는 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연력학에서는 우리의 이제 대상이 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개가 놓여있는 모양이나 형편, 즉, 개의 처지를 갖다가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라는 것은 이제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게 이제 물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성질이 이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개의 그 현재의 이제 상태, 즉 특성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요 개를 갖다가 이제 개의 상태, 즉 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처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이 물성이 뭐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뭐야 상태라는 것은 이제 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들, 여러 가지 물성들의 값, 즉 이들 정보들의 조합을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 기분이 알 것 같으면은 다른 이제 그 전공 과목에 비해갖고 이 연력학이라는 이 학문이 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좀 까다로운 학문이에요. 뭐 계산만 해가지고 이게 뭐 답이 탁탁 나오면 좋은데 그런 학문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할 이제 이퀴리브리움 이제 평형을 이야기하는데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이제 이 용어들과 현상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냥 생각을 갖다 자꾸 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귀찮고 까다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력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상태, 즉 스테이트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요 실린더와 이제 피스톤 사이에 이산화탄소 이제 0.1kg 이제 100g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비록 요 100g이라 할지라도 요 뭐야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에 이제 채워져 있는 이 이산화탄소의 체적은 상당히 큽니다. 자, 이 개를 갖다가 제가 현재 20도씨인 공간에 이제 두고 오랫동안 이제 방치했다 이거야.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야 열이 들어오거나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갇혀 있는 이 CO2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밀폐계, 즉 클로즈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주위하고 이제 열 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은 요 이산화탄소의 온도는 20도씨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갇혀 있는 요 100g의 이산화탄소. 이게 지금 현재 관찰의 대상이죠.
자,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요 주변 온도, 요 20도씨를 이제 40도씨로 바꿨어요. 자, 40도씨로 이제 바꾸면은, 요 이제 기체계의 온도가 20도씨에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기체는 팽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개지만 이제 차이점은 요 동일한 개를 갖다 주변에 이제 그 주위 서라운딩의 온도를 20도씨로 둔 거하고 40도씨로 둔 것밖에 없죠. 어차피 뭐 요 피스톤하고 실린더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요 이산화탄소 100g은 뭐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동일한 개가 돼요. 요 이제 두 개의 이제 이 경우에. 하지만 최적은 동일한 개의 이제 최적은 V에서 V-로 이제 변했을 것이고 뭐 최적이 얼마만큼 팽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팽창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온도는 20도씨에서 40도씨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 이제 압력을 P-라고 적었지만 사실 이제 압력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지금 현재 요 피스톤의 무게가 이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압력이라는 물성에 대해서 배우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도씨에 뒀을 때의 이 시스템의 최적하고 온도는 VT고 40도씨일 때는 V-T-로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개의 물성이 서로 최적하고 온도가 지금 현재 바뀐 상태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 연력학에서는 개의 상태가 이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커피를 갖다가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제 끓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식탁 위에 있던 이제 주전자 담겨 있던 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장시간 이제 뭐 식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는 이제 식탁에 있는 그 이제 집안에 이제 그 공간에 있는 공기의 온도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가 끓이기 전에 갑자기 내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일까? 그래서 이제 그 부엌에 이제 그 뭐야 조리용 그 온도계를 꺼내가지고 요 주전자 뚜껑을 열고 그 온도계를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주전자에 담겨 있는 물의 이 부분도 온도를 재보고 이 부분도 온도를 재보고 이 부분도 온도를 재고 또 재고 뭐 여기저기 막 이제 온도계를 갖다 찔러가지고 이제 물의 온도를 갖다 한 재본 거야.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엌에 있는 뭐 조리용 온도계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체온을 재는 온도계든 뭐 어떤 온도계도 상관없어요. 그 온도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요 주전자에 담겨 있는 요 물의 온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가지고 여기를 측정하든 여기를 측정하든 여기를 측정하든 어디를 측정하든 간에 요 주전자가 지금 현재 식탁 위에 있는 요 주전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에 공기 온도가 20도씨라면은 요 물의 온도는 20도씨를 가리킬 겁니다. 온도계에서.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이 개는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혹은 열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전자를 전기 히터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물을 갖다가 끓이면서 이제 요 주전자 안에 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개인 시스템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온도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게 돼요. 뭐 전기 히터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열은 이제 요 바닥 쪽에서부터 이제 주전자 쪽으로 이제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의 온도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주전자의 바닥 쪽에 있는 물의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있는 물의 온도는 낮을 거예요. 즉, 지금 현재 걔는 요 주전자 안에 담겨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온도를 측정할 때 걔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측정하는 이 물성, 즉 온도 값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걔는 열적으로 비평형 상태이다. 혹은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전자의 요 주둥이에서 이제 수증기가 팍팍팍팍 하면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요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 이제 물을 보시면은 물 표면에 이제 이 수증기 이제 기포가 이제 막 올라가고 이 수면이 이제 막 수면에서 이제 물도 튀고 이제 그다음 수증기도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물 주전자
담겨있는 요 물 내부를 보면은 이제 기포들로 가득 차가 있어 기포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 이거야.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완전히 끓고 있는 상태죠. 그때는 온도계를 가지고 요 주전자 안에 담겨있는 물의 어느 위치를 찍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재더라도 이제 100도씨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걔는 다시 이제 100도씨라는 온도의 열적 평형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기계공학에서 취급하는 이제 이퀴리브리엄 스테이트, 즉 이제 평형 상태는 이제 뭐 네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 그럼 지금 이제 설명드린 열적 평형 상태하고 이제 그 요 미케니컬 이퀴리브리엄 스테이트가 이거 이제 기계적 평형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이퀴리브리엄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3장에서 설명할 건데 요거는 이제 상평형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이퀴리브리엄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화학 평형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열적 평형 상태 외에 이제 요 기계적 평형 상태도 열역학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상평형도 중요합니다. 요 이제 기계적 평형 상태는 이제 개 내의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 압력을 재더라도 압력이 동일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화학 평형은 이제 화학 반응하고 관계되는데 사실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그다지 이제 뭐 깊게 취급하지는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요 평형 상태는 이 그림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의 이제 공간적인 물성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갖다가 이제 정의하는 거죠. 즉 공간적으로 개 내에 어떤 지점에서도 요 물성이 균일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The State Postulate,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상태의 가설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이제 보이실 거야. 자, 이제 스테이트, 즉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앞에서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실 거고, 이제 이 가설은 이제 요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다닐 때는 이걸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요 이제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요 한자를 보면 대충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자를 안 배우니까 순수하게 이제 우리말로 적은 요 가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제 좀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요 이제 가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뭔가 공부를 하다가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전을 갖다 찾아보면은 이 설명이 오히려 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 가설이라는 설명에 이제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사전에서. 연역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적고 영어로는 디덕션입니다. 즉 이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가 더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쉬울 때가 있죠. 디덕션이라는 게 뭐 추론하다, 뭐 뭔가를 갖다 끌어낸다는 의미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칙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즉 물리법칙이죠. 이 물리법칙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 현상에 대하고 이제 많은 이제 관찰을 해요. 즉 관측을 하고 뭐 이건 곧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측정 결과들이 이제 쌓일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자들은 이 개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이제 공통적인 그 사실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통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수학적 표현법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곧 물리법칙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귀납법,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연역, 즉 디덕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 행위를 갖다가 이제 반복을 해보는 거야. 어떤 이제 일정한 어떤 룰 혹은 일정한 로 이제 규칙이나 이제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적 행위를 갖다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항상 일관되게 이제 성립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제 법칙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왜 그래 되는지는 증명도 할 수 없고 입증도 못하는 거야. 하지만 항상 그 일관되게 성립하는 것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A라는 어떤 현상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 현상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과학적 행위를 갖다가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현상에는 B라는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 측정이 되니까 이걸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게 왜 A라는 현상에 B라는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즉 입증도 못하고 증명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과학자들은 A라는 현상에는 B라는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아예 그냥 전제를 해버리는 거죠. 즉 가정을 해 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입증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설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증명되거나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게 깨진다면, 그러면 이 가설은 이제 폐기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가설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제 요 공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철학자들이 이 기납법, 그러니까 인덕션하고 연력법, 디덕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 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개는 이제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 물질의 이제 성질, 즉 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개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제 물성을 갖다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럼 이 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물성의 값들을 갖다가 알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이제 이 개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 의문에서 이제 시작된 거야. 교재 15페이지에 상태 가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갖다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개의 상태를 to fix니까 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이제 개의 상태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물성의 개수는 상태 가설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다. 그런데 개의 상태를 고정한다는 것은 개의 상태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제 파악한다는 것이고, 개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물성의 개수는 상태 가설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다. 그리고 상태 가설이라는 것은 단순한 압축성 물질로 이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의, 즉 개의 상태는 두 개의 독립적이고 개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물성 두 개에 의해서 이제 completely specified니까 완벽하게 기술되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요 개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인텐시브 프로퍼티 두 개면 이제 개의 상태를 모든 걸 갖다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태 가설입니다. 개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의 물성이 필요하고, 이 두 개의 물성은 서로 이제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우하고 이제 V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는 밀도고 V는 이제 소문자 V는 비체적이죠. 그럼 로우라는 것은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고, V 비체적은 이제 단위 질량당의 체적이고, 요 두 개는 서로 이제 역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로우하고 V라는 것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 독립적이 아닌 관계죠. 그리고 로우와 V는 이제 단위 최적당의 질량, 그리고 비최적 V는 단위 질량당의 최적이기 때문에 걔의 이제 크기에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라는 사실을 갖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밀도 로를 알면은 비체적 V는 자동적으로 역수관계에 의해서 이제 구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개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로라는 물성을 사용하면은 비체적은 사용하면 안 되고, 요 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제 새로운 물성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상태 가설은 연력학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모든 개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플 컴프레시블 시스템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제 심플 컴프레시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개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이제 전기적 효과도 없고, 자기적 효과도 없고, 중력 가속도에 의한 효과도 없고, 운동에 의한 효과도 없어야 되고,
이제 요 설페이스 텐션, 즉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진 개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기공학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물질의 이제 상태는 뭐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그러니까 전기 상태도 포함하거든요. 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를 다루는데, 실제 이제 아주 이제 고온의 상태가 되면은 요 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물질은 또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개의 에너지가 너무 높게 되면, 즉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은 요 원자에서 이제 원자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들 중에서 체외각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원자는 플러스가 되고, 이제 전자는 전자들로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 즉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는데, 요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이 물질에는 어떤 이제 전기장을 그거나 자기장을 걸어버리면은 요 물질들이 이제 뭐 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전기장 있는 쪽에는 이제 뭐 요 원자들이 이동할 것이고, 전자는 이제 플러스 전기장이 이제 걸려있는 그 전극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성이 두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 뭐 전기적 효과도 이제 따로 또 기술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가스는 요 심플 컴프레시블 시스템에만 적용된다는 걸 갖다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무풍선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 이제 상태의 가스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고무풍선을 하나 불어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이제 고무풍선 안에는 이제 내가 부르는 공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 고무풍선의 막이 이제 뭐 요 개와 주위를 분리하는 경계가 될 거예요. 이 고무풍선 안에는 내가 지금 입으로 부르는 이제 어떤 질량의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무풍선이 지금 이제 요 방 안에서 어떤 최적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량하고 최적을 아니까 이제 밀도도 알 수 있고, 이 역수인 이제 비최적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요 학습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배우게 되실 이제 내부 에너지,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이제 무승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풍선이 지금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압력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고무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공기의 온도도 이제 이 개의 상태를 갖다 지정하는 값들이거든요. 즉 물성이거든요. 이 고무풍선 안의 공기는 이제 전기적 효과나 자기적 효과,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한 효과, 고무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에 의한 효과와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플 컴프레시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럼 이 심플 컴프레시블 시스템은 두 개의 이제 독립적인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 두 개에서 이제 이 개의 상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고무풍선 안의 공기의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많은 물성들이 있지만, 이제 독립적이고 이제 양의 관계, 개의 사이즈에 관계없는 인텐시브 프로퍼티 두 개는 제 눈에 딱 요 압력하고 이제 온도, T가 두 개가 눈에 탁 들어오네요. 자, 그럼 상태 가설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 압력 P하고 고무풍선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 P하고 고무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온도 T 두 개만 알면은 나머지 요 모든 물성들을 갖다가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태 가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즉, 이게 이제 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명은 안 됐어요. 그리고 입증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가설을 세운 이후에 아직까지 이 가설에서 벗어난 경우는 못 봤다 이겁니다. 다음 시간 강의인 4교시 2강에서는 이제 1.7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와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아직 이제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요 이제 연력학에서 중요한 이제 사고 실험, 요 이제 영어로는 사트 익스페리멘트입니다. 다음 교시 이제 그 1.7절을 설명을 위해서는 요 사고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미리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지금 이제 요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고 실험이 교재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사고 실험은 별건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실험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 이제 그 지식을 갖다가 이제 토대로 이제 실험을 갖다가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법칙이 뭐냐?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현상을 갖다 기술할 수 있는가? 자, 이걸 갖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장님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만져보니까 이게 코가 잡히고 그러니까 이건 이 코끼리라는 것은 이런 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사고 실험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이제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 다음에 등도 한 만져볼 것이고 이제 귀도 만져볼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정보들의 조합을 갖다가 이제 취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현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즉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는 뭔가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사고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 즉 현재 진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식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그게 실험으로 증명될 때까지 사고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까다롭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제 까다롭다고 한 이유가 이 연력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이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까다로운 학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즉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생각을 갖다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생각하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귀찮고 까다롭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업적이 되겠죠. 이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탄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도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제 사과를 보고 이제 만들어냈다는 전설도 있지만 뉴턴 역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실험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걸 수학적 표현법을 빌려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물리법칙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 사고 실험이야 물리법칙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요와 같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리법칙은 반드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입증되는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